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이 한국제와 중국제 탄소강 배관용 부품에 대해 최대 6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전년보다 60.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하는 방안이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은 4월 30일과 5월 2일, 3일 등 3거래일간 매매가 정지된 뒤 5월 4일 다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1,346만 1,539주, 주당 발행가액은 5만 2천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하나금융투자의 자기 자본은 2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오늘도 진행을 맡은 최은정입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와 그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 여파가 우리 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3%대 급락을 보였고 코스닥은 장 마감 1시간 열을 앞두고 낙폭을 키우면서 무려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렇게 장이 많이 급락하면서 마음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대표님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귀한 정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장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분들은 오늘 장중에 환호성을 올렸어요. 왜? 현물에서 리스크 관리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제로였어요. 그리고 단타 매매하고요. 파생 쪽에서는 초대박이 터졌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하라 그랬어요. 산책하고 오시라고요.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너무 이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결과는 좋았고요. 시청자분들 제가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겠지만 방송 통해서 계속 위험 경고 해드렸으니까 아마도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웃는 건 제 몫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호영 대표님의 오늘장 한마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선택한 시청자는 성공하는 대한민국 1%다 라는 자신감을 피력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서울경제TV에 제가 복귀한 게 작년 3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 13년 서울경제TV 출연했었어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4년 정도 공백이 있었다가 작년 그 3월 말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정석 투자하자고요. 정석 투자는 뭐냐? 지수가 상승할 때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수익 나는 게 이게 정석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실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위험 관리 잘 하셨고요. 그리고 하방에서 오히려 수익을 만끽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좋은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 시청자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서울경제TV에.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서울경제TV 복귀를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하는 1%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늘 김은혜 씨가 이제 휴가 가서 최은정 씨가 앵커로 좀 나오셨는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주식 정보를 오래 했어요.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막 엄청나게 빨리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이렇게 임박하면 좋아졌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코스피가 2600선까지 간다고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발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최은정 씨가 아침 방송에서 이 5분 정도 연결할 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2600포인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은정 씨가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작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은정 씨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동안 한국과 미국 시장 전망과 현재 상황 제가 그대로 100%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코스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2017년 5월 중순에 저는 코스피가 2600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2018년 1월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을 했는데 또 하나의 전망이 뭐였었냐? 2018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조건 매도 사인했어요. 코스피가 급락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2월 하순까지 2350포인트가 이탈하고 현재는 반등했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혼조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코스피에 대한 전망과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우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 1월 1주차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월 중에 다우존스 최고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18년 1월 25일, 26일이죠. 네, 고점 기록 후에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이었어요. 다우존스는 대세 하락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끝났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어제였죠. 127선 이탈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2600선 얘기했고요. 그리고 2600선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어요. 제가 한 종목 빼고 나머지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네, 급락할 거라고.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게 미국이죠.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첫 번째 주에 얘기했어요. 1월 중에 고점 찍을 거다. 1월 26일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날 그 하락을 한번 해줬어요. 해줬는데 항상 아시잖아요. 아침에 이제 미국장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하락하고 나서 바로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이었습니다.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그 분석과 예측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도 나왔었고 이제 오늘 주요한 그 언론사 브리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 근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좋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하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왜? 우리나라 수출, 대미 수출 줄어들죠?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하는데 그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맞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무역 전쟁을 왜 할까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요. 자국이 이익 보려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표면적인 건 아닌 거죠. 이면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왜 미국이 저렇게 하락을 했냐? 간단해요. 첫 번째, 절대 가격의 원리입니다. 빠질 상황이 됐으니까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태인들이 주식 대부분 정리하고 채권으로 갈아탔어요. 이제 올라가면 안 되죠, 당연히. 두 번째, 북한 문제예요. 폼페이오에 이어서 누가 됐죠?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존 볼턴이 됐어요. 아주 둘이 쌍벽입니다. 자, 두 사람을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김정은이 또 속임수 부린다. 절대로 핵 안 없앨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자.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협상파가 아니에요, 둘 다. 항상 북한 폭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두 가지 이면에 깔린 거를 여러분들이 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 제가 조언해드린 내용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물파생 매매 복귀인데요. 저는 현재 선물에 대해서 평균 324.36포인트 이기양 매도 후에 홀딩 막았습니다. 오늘도 홀딩했어요. 근데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전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325.25포인트에서 최종 추가 매도 사인 내고요. 신규 매도를 제가 사인 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물입니다. 자, 선물 차트 보실까요? 네. 네, 이걸 빼고, 지금 약간 좀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됐죠? 10포인트 이상 확실하게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지 않으면 2018년 장세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제가 꼭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경제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평택촌노님을 멘토로 삼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웃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급락세가 연출이 되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봐주시겠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 코스피 수정지수 얘기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57포인트 거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상 빠졌죠. 그래서 제가 표면 지수에 비해서 57포인트 거품이 있다. 이론가로 본다면 2436포인트가 이게 정상적인 지수다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완벽 적중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 이탈했습니다. 드디어 이탈했어요. 그동안 계속 이탈을 안 하고 버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억지로 버텼거든요. 그래서 재하락 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질 거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확인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빠진다면 앞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 의견도 더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텐데 종목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함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먼저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감사 의견 한정에 오늘 하한가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 종목은 카페24인데요. 두 종목이 연일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 진입했다는 의견에 연일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감사 의견에 하한가 기록한 차바이오텍 어제부터 오늘 시장이 참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종목부터 좀 봐주십시오, 대표님. 네, 차바이오텍 보유자분들에게는 좀 의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탈출하시기를 좀 기원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한가 전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한가가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하한가 탈출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지수는 결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악재 터졌는데 거기다 지수까지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매도하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욕심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조언 참고하셔서 매도하셨거나 관망하신 분은 다행인데 좋은 참고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탈출을 좀 하셨으면 그러길 바란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탈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다음 종목 볼 텐데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같이 장이 많이 빠지는 순간에서도 2%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122,500원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절대 고평가 종목이에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3,000원짜리입니다. 적정주가가. 무지막지하죠? 지금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0배가 넘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그럼 명심해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 보유자들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적당히 매도하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진입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해 해야죠.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적정주가 2,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6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배 이상 간 거예요. 그래서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정답이라고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기술특허 승인해 준 거고요. 예, 제가 인정받은 거예요.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니까 해줬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닐지라도 저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24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리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페24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분석이셨고 신규로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가 조정받기를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촌놈의 관심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종목이 있으신데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수익 볼 만한 종목으로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 꼽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의견 잠시 뒤에 들을 거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꼽아 오셨는데요. 코스피 운송 장비 쪽에 있는 조선주인데 어떤 의견이신지 듣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부터 살펴볼게요. 대표님? 네. 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증권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같이 똑같은 농도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강력한 사인을 내잖아요.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3월 5일 방송하고 3월 14일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신다면 2018 0305 평택촌농 정석투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2018 0314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2차 하락 아직 안 왔습니다. 2차 하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급락했을 때는 이건 1차 하락이었어요. 지금 2차 하락이 안 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추세적으로는 증권주가 다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밀렸는데 단기 매매하는 건 찬성하는데 추세 매매는 아직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그리고 3월 5일 그리고 3월 14일 시황 부분의 방송 내용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시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꼽으셨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12%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49% 상승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빠졌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호재 덕분에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도 후에 조정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 이후로 조정 시 재진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평택촌농과 함께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장중에 상담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드릴 종목은요. 4247님께서 문의 주신 메타바이오 매드입니다. 매수가를 먼저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4,200원, 비중이 15%시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오늘 어떻게 종가가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4247님께서 사신 가격이 4,200원이죠. 오늘 종가는 어제장 대비해서 10% 가까이 밀린 4,110원입니다. 오늘 하락세가 좀 깊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좀 강의 좀 많이 해드린다고 이제 상담 종목 수가 좀 작았잖아요. 준비는 뭐 매일같이 15개씩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짧게 여러 종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는 중장기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이라고요. 시황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아직까지는 안정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도 해줬었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조정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한 조정 때까지는 기다려봐라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좀 더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732님께서 주신 종목인데요.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가가 88,800원이시고 비중 10%로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올지 먼저 오늘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오롱 인더입니다. 사신 가격이 88,800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는 어제보다 4% 밀린 65,200원입니다. 지금 손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대표님 어떡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가 14만 원대 주식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뭘 못하셨죠? 손절을 안 하신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거의 세뇌시킬 정도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 4가지 요소.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주식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다. 장세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워렌 버핏도. 손절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가격에 매수했어요. 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상승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럼 홀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더 많이 밀릴 것 같다. 그러면 매도한 다음에 저점에서 잡아야죠.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할 것 같으면 짧게 손절해주고 밑에서 더 싸게 잡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투자 효율성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가 뭐냐? 리스크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매수 가격이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평가 손해예요. 무조건 기다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초보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요. 뭐 그냥 묻어두면 되겠지. 뭐 그래서 실제로 1년 혹은 뭐 3년 만에 번져놓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100%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요. 근데 왜 잘못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다수의 주식 전문가들은 실전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장중에 뭐 문자가 되든 인터넷 방송이 되든 추천해놔요. 내려가요. 그러면 손절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손절을 못 시키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세요. 비양심적인 거죠. 그렇게 실전에서 리딩을 하다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 말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망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준가 되면 가차없이 손절하고 이걸 습관화 시키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저는요 매수만 하면 금방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망합니다. 해답이 있어요. 저점 매수하면 되잖아요. 정석 투자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장동방송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손절 안 하는 마인드는 올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1차 하락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하락까지 올 것이다. 2차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3월 5일 방송, 3월 14일 방송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코롱 인더 문의하셔서 봐드렸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없었던 게 실수였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기준 잘 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볼게요. 4477님께서 유닛 테스트를 문의하셨는데 매수가가 1,900원이시고 비중 20%쯤입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물어보셨는데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장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함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어제보다 5%가량 밀리면서 15,300원의 종가가 나왔습니다. 이분께서는 1,900원에 잡으셨으니까 수익권에 계신 거죠,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이분은 매수 잘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뭐 거의 약 40% 저는 평가입니다. 뭐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 상당히 좀 탄력적인 편이에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안 좋을 때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사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수하고 좀 역행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지수가 급락할 때도 추세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 매수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들보다는 탄력이 좀 강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수가 급락합니다. 근데도 어떤 종목은 추세가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럼 추가로 계속 급락했을 때 계속 급락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탄력주를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소외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소외주를 왜? 소외주는 지수가 빠질 때는 더 빠지고요. 반등 날 때도 약해요. 그래서 소외주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주식이 뭐였으냐? 옛날에 컴투스였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장이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정말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컴투스가 종가가 하한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종가에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시그널이죠. 하한가에 수십만 주가 매도 잔량이 깔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매수하라 그랬어요.
아마 이거 제 성격 아니면 못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이후에 컴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갔죠. 그때 매수 가격이 얼마였었냐? 10,000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추천했냐? 그 당시에 흐름을 딱 봤을 때 지수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그때 이제 미국의 어떤 디폴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대폭락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덩달아 빠진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일단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없는 분들은 잘 눈여겨보셨다가 여기서 지수가 계속 폭락하면은 이제 관망이 나요. 근데 이쯤에서는 지수가 좀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는 꼭 기억하셨다가 유닛 테스트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로 지금 40%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0473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평촌님 하시면서 적으셨는데요. 드래곤플라이 매수가 6,480원이고 비중 50%인데 진단 꼭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지난달 말쯤에 주가가 7,90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줄줄이 내려오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5,270원, 어제보다 2%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대표님, 이분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절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한번 언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가 되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쯤에는 게임주 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양봉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코스닥이 오늘 대폭락을 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는 여러분들이 게임주로서 이제 관심 종목에 좀 세팅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제 판단은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이 또 빠진다면 월요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서 섣부르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먼저 보고 지수를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어떤 업종, 지금 어떤 테마 이렇게 이제 사인을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긴급한 정보도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택촌놈님께서는 게임주 중에서 드래곤플라이를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의 시세를 한 번 더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매수가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역시 손절가 선정이 안 돼 있었던 게 문제였다라는 진단이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문자 또 살펴보죠. 1036님께서 주신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사셨어요. 매수가가 34,000원이시고 비중 15%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응 전략 여쭤보셨는데 오늘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8,200원이 오늘 종가네요. 어제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빠져 있는 가격대이고요. 역시 손실 구간이신데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선 종목들은 굳이 차트 안 봐도 되는데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가 이제 정석인데요. 개인의 3대 집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3대 집착이 뭐냐?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분은 전형적으로 매수가 집착이에요. 나는 절대로 매수가가 오지 않으면 안 던지겠다. 그래서 지금 사서 고생하시거든요. 사실 좀 저평가된 종목에서 억울한 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34,000원에 매수하셔서 25,000원 깨질 때까지 홀딩했다가요. 거의 34,000원 직전까지 왔어요. 이때 또 홀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 지금 계속 홀딩인데 현재 여기입니다. 지수는 더 무너질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도 결코 지금 좋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200원 차이였습니다. 200원 차이 번전하고. 제 얘기가 뭐냐면 여기까지 빠졌던 종목 같으면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반등하면 일단은 던져야 됩니다. 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밀렸다. 이거는 실패한 매매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와줬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을 대비할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번전할 때까지 홀딩하는 그 마인드로 투자해서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실패할 개인 투자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왜? 죽을 때까지 그 가격 안 올 수도 있고요. 온다 한들 엄청나게 기회를 날리고요. 시간 낭비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독 투자라고 왜 얘기합니까? 인간답게 살란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돈을 벌어서 우리가 윤택하게 뭔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서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석 투자를 표방하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번에는 그 전략대로 꼭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잘 알고 계시는 정우영 대표님의 분석이셨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을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15님께서 DB 하이텍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6,700원이네요. 비중이 30%.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적으셨는데 종가 확인해보지요. 6,000원대 사셨는데 오늘 종가가 15,250원. 어제보다 7% 빠진 가격대지만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성공을 했는데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차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때 200% 수익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라면은 저는 여기서 던져요. 이쯤이나 이쯤 던집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고 안 받으면 다른 걸로 갈아탑니다. 왜? 우리가 시간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10% 수익이 납니다. 근데 장중 단타로 하루에 만에도 10% 수익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3주 걸려봐요. 그럼 차이가 큰 거죠. 똑같은 10%라 그래도 당일날 나는 게 있고 한 3주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3주 걸리는 거는 당일에 비해서 뭐가 낭비가 되죠? 시간 낭비? 물론 되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 다른 쪽에서 베팅해서 먹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셨는데 너무 끌고 계세요.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우량주 개념이라고 보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개념에 가까우니까 이제는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지수도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칭찬을 하신 거죠.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으로 수익을 챙겨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DB 하이텍 봐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088님께서 SBI 인베스트먼트를 문의하셨네요. 매수가는 2,345원이시고 비중이 10%십니다. 진단 부탁드린다고 적으셨는데 저희 지수 흐름 좀 살펴볼게요. 2월 초였나요? 주가가 2,4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마 그쯤 매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가 1,340원이니까 무려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대표님?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분은 제가 볼 때 던질 분도 아니고요. 던질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주식 투자 기초 교육 훈련을 받은 다음에 실전 투자하세요. 제가 꼭 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기업에서 원하는 그 기본적인 프로필이 뭐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필 4년제 졸업이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학에서 4년 동안 교육받은 정도는 돼야지 일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4년 동안 방학 빼들은 2년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2년은 돼요. 무슨 얘기냐?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기 위해서 시간상으로는 4년, 실제 기간은 2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 받고요. 그래서 140점 이수해야지 졸업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해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거죠. 그 전에 뭐하다가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손실이 커서 조급증이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가 저는 어떤지 알거든요. 이거잖아요. 그때 딱 들어갔을 때는 제발 오늘 하루만 혹은 1박 2일로 조금만 더 가라. 난 크게 욕심도 안 나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밀리니까 손절을 못한 거죠.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다음에 또 추격했을 때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회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1년이든 2년이든 시간 투자하고 준비하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하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실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는 건데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기초를 쌓는 훈련,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받으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또 살펴봅니다. 5298님께서 카프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9,480원이시고 비중이 20%.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매수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어땠는지 주식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로 매수하신 가격이 9,480원이시고 오늘 종가가 9,280원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어제 비해서는 5% 정도 밀려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뭐 작정 주가랑 현재가랑 별 괴리감이 없어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그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초보자, 여성, 노인을 좀 배려하잖아요. 주식시장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평택촌놈의 이 정석투자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실전 투자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카프로 저희 지금 바로 봐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ICD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번호 788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ICD 매수가 12,000원, 비중 30%로 들어가셨는데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종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보다 6% 밀려있는 9,950원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네모박스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추격 매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일단 손절 안 하신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죠? 11월 초까지 갔어요. 12월 말까지 조정받고 1월 하순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요. 지수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이건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소외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지수하고 연동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연동이 안 되고 지수가 갈 때도 내려갔던 종목이죠. 지수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내려가죠.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위든 아래든 걸리는 대로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ICD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평촌에게 물어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원시스 볼 텐데요. 다원시스는 끝번호 3843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600원이시고 비중 20%,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라고 적으셨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을 잘 지켜주다가 오늘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16,85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어떤 대응이 오를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높게 잡으셨어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 가을에 10,000원대 초반에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30% 수익 내고 던졌는데, 이건 필요합니다.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정주가 18,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수가 더 조정받으면 기억해뒀다가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관심 종목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주가가 좀 높은 가격대에서 잡으신 것 같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볼게요. 0095님께서 주신 종목인데요. 사마콘덴서입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마콘덴서 사신 가격이 47,400원이시고 비중이 70%로 적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종가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수가가 47,400원이십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몇 번 더 하셔서 비중이 70%까지 되신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 매도할 수 있을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에 관망하는데요. 한 번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종목 있어요. 3개는 플러스고 2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종목은 최대한 고점 매도까지 홀딩을 하는 거고요. 밀리는 종목을 던져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잘 가는 거는 5% 10% 먹고 던지고 밀리는 거를 계속 물타기를 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종목 중에서 4종목이 평가 이기고 1종목이 손실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 가는 4종목은 뭐 많아야 20% 아니면 한 5% 10% 먹고 던져요. 근데 안 가는 엄청나게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몰타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종목은 평가 이기고 4종목이 평가 손해예요. 근데 평가 손 종목은 5%에서 빨리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잘 가는 종목은 계속 홀딩하는 거죠. 이러면 적중한 종목 수가 작아도 수익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아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그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483님께서 HLB 생명과학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4,600원이시고 비중이 50%십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다라고 적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중에 흔들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22%까지 올랐었고 8%까지 급락했다가 양봉을 쭉 그리면서 올라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타 능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이제 상단 종목에 들어왔으니까 실제 매수는 오늘이 아니라 그 전일 겁니다. 전인데 매수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요. 여기서 했으면 일단 갈 경우에는 홀딩해도 이해가 되는데 밀릴 경우는 즉시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늘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타 종목이지 일봉 매매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봉 매매용이 있고요. 일봉 매매용이 있거든요. 분봉 매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일 매매예요. 단타. 그게 분봉 매매고요. 일봉 매매는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분봉 매매 종목인데 오늘 만약에 양봉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손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HLB 생명과학까지 평촌에게 물어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당첨자 지금 발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0534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한일진공을 문의하셨던 분이고요. 드래곤플라이 문의하신 0473님께도 행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장중 방송을 듣는 분들의 거의 90%가 평택촌놈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때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깨닫습니다. 그게 군대로 말하면 기초군사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각종 노하우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매매하면서 훈련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 방송을 듣는 투자자 100%는 오늘 환호했다 그랬잖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10시부터 2시까지 외출했어요. 맛있는 거 드시러 나가고 산책하고. 그래서 일단 이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받는 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 들어보신 다음에 앞으로도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첨이 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VOD 시청권 관련해서 연락이 갈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아마 평택촌놈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웃으셨으리라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웃으실 수 있게 저희는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